자, 유형사 해보겠습니다. 아이, 그냥 혼자 했던 푸념은 잊어주세요. 자, 여러분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자, 두 점이 있고요. 두 점에 임의의 점 P가 있는데 OP 플러스 OA의 PA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아니 그 고정점이 두 개다? 이거 봐봐. 생각을 해봐. 고정점이 두 개야. 근데 P는 움직이는 점이야. 아무 점이라고. 아무 점에 갔다 와야 돼. 아무 점을 갔다가 여기로 가야 된다고. 이 길이를 합하래. 그럼 당연하게도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것보다야 뭐가 최단거리겠어요? 쭉 직선으로 갈 때가 최단거리겠죠. 그 경로상에 P가 있다면 결국 OP 더하기 PA는 경로상에 있다면 이게 최단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P는 아무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임의의 점이 아무점이잖아요. 아무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뭘 구하는 거다? 얘는 OA를 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커요. 그러니까 OA를 구하라는 거예요. 최단거리는. 됐죠? 6대 8대 몇이죠? 6대 8대 10. 그죠? 3대 4대 5니까 6대 8대 10이에요. 답은 10이죠 그냥. 계산도 필요 없네. 10이에요. 되겠어요? 6의 제곱, 8의 제곱 100이니까 36, 64 더하면 100이니까 10이에요. 되겠죠? 경로상에 있으면 된다. 자,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경로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는 거예요. 자, 어렵지는 않고요. 방금 봤던 걸 여러분이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a 플러스 1의 제곱이랑 b 빼기 5의 제곱이 있고 루트 씌워져 있고 a 빼기 3의 제곱이랑 b 빼기 2의 제곱인데 얘가 뭐와 뭐 사이의 거리인지를 여러분 눈치챘니?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5 사이의 거리였어요. a, b랑. 맞아요? a 빼기 빼기 1, b 빼기 5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와 뭐 사이인지 알겠더라는 거지. 여기는요 a, b랑 몇, 3,2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마침 얘가 a고 마침 얘가 c거든요. 그러면 그 경로상에 얘는 움직이는 점일 수 있는데 아무 점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사이의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는 거예요. 끝. 자, x 몇 칸 차이 나고 4칸, y 몇 칸 차이 나고 3칸. 그럼 3대 4대 5지 뭐. 이거 역시 뭐 계산이 특별히 필요가 없네. 답은 3. 이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A, B, C처럼 친절하게 안 나와 있고 이 식만 덩그러니 있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해도 똑같이 구해요. 알았죠? 어디와 어디 사이의 거리인지만 눈치채면 되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는 아닌데 잘 내는 문제긴 해요. 잘 돼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4번 유형을 내고 싶으면 앞에 것보다는 뒤에 것처럼 돼요. 43번처럼 된다. 자, 그 다음 5번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유형은 아까 해본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한데 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44번 5번 유형을 보자마자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보통은 이거 문제를 이렇게 낸다. 이거 어떻게 눈치채나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 이런 꼴이면은 이 값을 구하세요가 결국은 길이란 말이야. 얘가 뭔가의 길이 거리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 그러면 루트가 벗겨지면서 2차 함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 제곱 더하기 거리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뭐다라고 눈치채야 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다라고 눈치채면 된다. 그럼 어렵지 않은 거예요. 뭔지 알고 어떤 유형인지 눈치채면 사실 쉬운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니까 애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 할 줄 알면서도 무슨 유형인지를 몰라. 자, 이거 보자. 문제. x축 위의 점 P를 하라 그랬어. 아까도 해봤지만 a, 0이라고 해야 되겠죠. x좌표만 있고 y좌표는 0인 거야.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ap제곱은 x차이 제곱, y차이 제곱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랑 더했죠? 는이 아니라 더했죠? 그 다음에 x차이 제곱, y차이 제곱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2차 함수 아니겠니? 딱 봐도 2차 함수죠? a제곱 더했던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a 헷갈리면 위에다 쓸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a 그럼 마이너스 16a 그렇죠? 그 다음을 계산하지 마요. 여러분 그 다음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뭘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축을 찾는 데 의의가 있죠. 축을 찾자.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읽어보자. 두근의 합은 얼마다? 8이다. 축은 몇이다? 축은 8의 절반인 4다. 4일 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올라와서 4 넣는 게 더 쉬워요. 밑에 식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4 넣었다. 4 넣었더니 2의 제곱 25. 그 다음에 4 넣었다. 2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랬더니 25에다가 4, 3, 12 이렇게 돼서 37이네. 이게 최소값이에요. 어때요? 할만할까요? 최대 최소 문제인 게 티가 나요. 얘는 티가 난다. 거리의 제곱 더하기 거리의 제곱을 하면 길이의 제곱 더하기 길이의 제곱을 하면 무조건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루트 벗겨진 모양새로. 알겠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할 때 잘 기억해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봐요. 자, 47번하고 48번 두 개를 더 풀어볼게요. 47번 풀어보고 48번은 할 얘기가 있어서 하나 더 풀어보는 건데 47번 볼게요. 자, 47번은 방금 푼 문제랑 비슷한데 미지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미지수가. 그리고 y축 위의 점에 y축 위의 점이니까 p가 0,a 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 ap제곱 bp제곱의 최소값이 10이라 그래서 꼭점에서 나온 거야. 알았죠? 해보자. ap제곱 x차이 제곱 y차이 제곱 이거랑 x차이 제곱 y차이 제곱 이거랑 이것의 최소값이 10인 거야. 자, 몇 a 제곱이냐? k 신경 쓰지 말고 우선은 a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생각하는 거야. a에 대해서 몇 a 제곱이야? 2a 제곱이죠? 그 다음 몇 a야? 4a. 그리고 스톱. 그리고 스톱이야. 여러분, 그 다음에 뭘 찾아요? 두근의 합을 입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얼마인데? 마이너스 2죠. 얘네들의 부호가 같으면 마이너스부터 입에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예요. 두근의 합이. 그럼 축은 얼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마이너스 2의 절반이니까 그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그러면 9, 1, k 제곱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1. 이게 12래요. 12. 문제도 잘못 읽었어. 12래요. 어때요? 풀만하잖아요. 자, k 제곱은 얼마다? 요게 11이니까 넘기면 1이고 k는 뭐다? 풀마 1인데 양수 k 그랬으니까 k는 1인 거예요. 어때요? 미지수가 저기 포함되어 있어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한다? 축 찾는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두근의 합구하고 축 찾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2차 함수는 두근의 합구하고 축 찾고 거기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데 이 복잡한 식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다시 축만 찾고 여기에다 넣어서 구하는 거니까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이 2차 함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공통수학 1부터 2차 함수가 어렵다라고 느낀 애들 꽤 있는데 축 찾는 게 일이에요. 2차 함수. 됐나? 자, 47번이었고 48번 볼게요. 48번은 왜 해보려고 하느냐면 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애예요. 물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 맞거든요. 왜? 길이 제곱 길이 제곱 길이 제곱을 더하면 3a 제곱 플러스 어쩌고 a 뭐 이렇게 나오는 걸 거거든요. 그런데 세 점이 있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좀 있어. 추가로 AP 제곱, BP 제곱, CP 제곱 이렇게 세 점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면 P가 삼각형 ABC의 무슨 중심? 무게 중심이야. 요거를 여러분이 그냥 암기하시면 좋다. 무게 중심일 때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게 중심일 때. 그리고 이거 진짜 쉬워지는 거거든. 자, P의 좌표는 얼마예요?
3분의 무게중심은 원래 뒤에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나오긴 하지만 외우고 있잖아요. 3분의 x좌표들의 합이야. x 더해 마이너스 1, 2, 5 y좌표의 합이야. 0, 6, 3 그랬더니 3분의 6 3분의 9 끝. 이보다 더 쉽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인 거 눈치채는 게 제일 빨라. 얘는 나오면 아싸 개꿀하고 푸는 거야. 진짜 알았어요? AP제곱, BP제곱, CP제곱 보는 순간 아 이거 무게중심이야 만 떠올려도 돼요. 실제로 최소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좀 곤란한가? 무게중심 구하고서 여기 거리 차이 제곱, 거리 차이 제곱, 거리 차이 제곱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 알았어요? 무게중심이라는 걸 암기하는 게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유형 5 이차함수의 최대체수였어요. 유형 5는 한 문제쯤 나옵니다. 근데 무게중심을 낼지 그냥 두 점으로 낼지는 몰라요. 근데 이차함수의 최대체수 문제를 그 앞에 공수 원의 1학기 때 제대로 못 물어봤다라고 생각되고 더 물어보고 싶으면 돼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자, 그 다음에 유형 6 보자. 유형 6은 물론 네모칸 넣기인데 학교에서 이 네모칸 넣기가 이게 나올 리는 없거든요. 지금 49번이 나올 리는 없는데 49번의 변형인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근데 네모칸 넣기보다는 내 생각엔 파푸스 정리를 자체를 내는 선생님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파푸스 정리를. 유형소 이거 말고 다른 유형소들 풀어보면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파푸스 정리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게 파푸스 정리. 아니 저 식으로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푸스 정리를 다시 써볼게요. 얘가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이 길이의 이름이 뭐다? 핑크색 길이 이름이 무슨 선이다? 중선이에요. 중선은 넓이를 반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선분이에요. 삼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선분. 중선, 넓이가 반이 되게 하는 거야. 중간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마주보는 대변이 수직 2등분 될 때, 수직 빼 미안해. 2등분 될 때, 요게 중선이에요. 무게중심 찾을 때 중선의 교점이거든요. 무게중심. 근데 그 중에 중선 하나를 찾을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에요. 자, 요거를 C라고 하면 파푸스 정리는 이런 거예요. A제곱 옆에 변의 제곱의 합은 2배의 C제곱 더하기 X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X가 궁금해서 이 중선 정리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길이를. 나머지는 다 알려줄 테니까 너네는 이 X를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중선 정리다. 이거 자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자, 우리 중선 정리 증명을 한번 해보자. 네모칸 넣기 찾아보자.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원점을 M이라고 했다. 원점을 M이라고 했고 A, B를 A라고 했고 B점은 C점은 여기는 C, 0 여기는 마이너스 C, 0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놓고 요 중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수직 이동 A, B, C의 수직 이등분선이 Y축으로 하는 좌표 평면을 잡으면 점 무엇이 원점이다? 점 뭐가? M이 원점이죠. M이. 가에는 M이다. 그 다음에 AC, BC는 저렇게 됐고 꼭지점의 점 B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마이너스 C, 0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AB의 제곱과 AC의 제곱은 AB의 제곱은 A 빼기 C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AC의 제곱은 이렇게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이거 2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거가 네모칸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죠. 정리 끝내고 난 모습. 그 다음에 am제곱 bm제곱도 똑같아요. 라도 똑같아. 이게 다이면서 라예요. 라도 얘다. 똑같이 써져 있으면 되고, 그래서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가나다라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다는 이걸 쓰면 돼요. 라도 이걸 쓰면 돼요. 알겠죠? a제곱 2번 나오고 b제곱 2번 나오고 c제곱 2번 나오는데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니까 2번씩 나와요. 되겠니? 아, 라는 다르네. 라는 a제곱 b제곱 c제곱이네. 미안해. 요거 a제곱 b제곱 c제곱. 라는 뭐냐면 am의 제곱이 a제곱 b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 c제곱이라서 요게 나와요. 라는 잘못 봤다.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좀 잘 안 보여. 이렇게 돼요. 라 이거의 절반, 이거의 2배를 하면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모칸 넣기로 학교 시험에 낸다? 그럼 천사예요. 그냥 선생님. 이건 틀릴래야 틀릴 수가 별로 없어요. 보통 다들 잘 고르거든요. 이게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애들 다 잘 골라요. 잘못된 거 잘 찾고. 근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걸 구해야만 하는 걸로 나올 거예요. 이때 조심할 건 계산 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되는데 계산 실수를 꼭 하죠. 잘 외우시고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파푸스 정리였다. 자, 그리고 나는 한 가지를 더 알려줬죠. 스튜어트의 정리까지도 알려줬죠. 여러분 기억이 나요? 그것까지 알면 좋겠는데, 내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렇게 하고 요거 길이를 모를 때 이거 길이는 m이고 이거 길이는 n이라고 했을 때 스튜어트의 정리까지는 같이 알면 좋다. 스튜어트의 정리를 몰라도 파푸스의 정리만으로도 풀려요. 보통은 2번 연립하면 풀리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제일 많이 내는 게 여기가 2대 1이 되게 했을 때 제일 많이 내고, 아니면 3대 1이 되게 했을 때도 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내긴 하는데 스튜어트의 정리를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자. 별게 아니니까 여러분. 자, 여기까지가 세팅이 되고 a제곱한테는 n을 b제곱 앞에는 m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한 게 들어가고 곱한 게 들어가요. 합이 바깥에 있고 곱이 안에 있어요. 아까 그 파푸스 정리에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C였고 얘가 C였을 때거든요. 근데 CC 더해서 EC였고 CC 곱해서 C제곱이었던 거거든요. 그거 기억나요? 그걸 양변을 2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예요. 파푸스 정리가 되는 거예요. 2로 나누면. 그때 길이가 CC였어. 양변을 C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C로 나누면 파푸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외우면 도움이 꽤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게 지금 문제가 풀만한 문제가 여기는 없고 그냥 다 증명 문제니까 네모칸 넣기는 한 번쯤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분까지는 해야 되거든요. 내분. 내분해보자. 52번 문제. 내분 구하는 공식은 알아야 되는데, 내분 구하는 공식은 그냥 내가 이렇게 쓸까요? 좌표를 x, y 좌표가 둘 다 있다라고 썼을 때 뭘 먼저 쓴다? 좌표를 먼저 쓰고 비율을 밑에 쓴다 라고 했을 때 내분점은 외분점은 같이 외우도록 하자. 내분점, 외분점은 그냥 같이 외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러니?
내분점 외분점 둘 다 이렇게 분수꼴이고요. 여기가 m 더하기 n으로 시작해요. m 더하기 n. m 더하기 n으로 시작합니다. 뭐나? 색깔 맞추자. m 더하기 n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곱할 때는 얘가 1번, 얘가 2번이에요. 곱하는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렇게 1번, 2번이에요. 올려치는 거야. 그래서 mx2 더하기 nx1 x좌표끼리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기는 my2 더하기 ny1 y좌표끼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인 상황에서 외분점은 교과 과정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분점도 꼭 하라고 했죠. 진짜 편해지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상태가 외분점이에요. 외분점을 찾는 방법이나 이런 건 나중에 할 건데 우선 공식은 외우자.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은 외우자.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유도는 지금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유도 해줘야 돼요? 혹시 학교 수행에서 내분점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얘기해 주세요. 그때 해드릴 테니까. 가끔 내시더라고요. 내분점 유도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서 외운다. 암기한 상태라고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52번 문제. A는 8. X좌표만 있네. Y좌표가 없어. 수직선인 거야. 수직선. 2대3 내분점. 2대3 내분점. P. 어떻게 된다? 2랑 3을 더하고요. 2를 곱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이랑 8을 곱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네? 20이니까 4가 되겠죠. 아, A는 4였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 B를 3대2로는 아이고 한 번 더 하래. 귀찮지만 한 번 더 써보자.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뭐라고 했다? Q라고 했다. 3대2도 더하면 5, 3 곱하면 마이너스 6, 2, 8, 16 그랬더니 2였다. 그쵸? B가 2였다. 자, A, B를 곱하자. 답은 8. 괜찮아요? 외우셔야 돼. 외워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곤란하고요. 외워서 쓰는 거예요. 진짜 내분점은 그냥 외워서 쓰는 거예요. 물론 유도하면서 이해까지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구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내분점 외우셔야 돼요. 좌표가 위에 비율이 밑에 쓰는 거야. 칼질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계산하는 방식을 기억하는 거다. 자, 52번이었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54번. 이거는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는 계산을 여러분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잘 봐. P의 좌표는 루트 2예요. Q의 좌표는 루트 3입니다. 좌표가 있어요. 그 A점은 몇 더하기 몇을 한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1대1 내분점 아니겠어요? 1대1 내분점이니까 여기에요. A. 정확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는 지점이 A였다는 거예요. 1대1 내분점인 거 알겠어요? 자, B는 대놓고 뭐 더하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고 루트 3에 3루트인데 잘 봐. 좌표 있고 밑에 1대 3인지 3대 1인지인데 맞잖아요. 근데 1 더하기 3이니까 1 곱하기 루트 3 되어 있고 3 곱하기 루트 2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느껴져요? 3 곱하기 루트 2가 되어 있고 1 곱하기 루트 3이 되어 있다니까. 그럼 몇 대 몇이다? 1대 3 내분점이야.
1대 3이 내분됐다는 건 여기를 4칸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요걸 반 했을 때 1대 3으로 내분했으면 P에서부터 1만큼 간 다음에 3만큼 가면 되니까 여기가 P였던 거야. 이해되나? 별게 아니야. 해석하는 거. 자, C점의 좌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2 더하기 1이고 2 루트 3의 루트 2예요. 봐봐. 루트 2 있고 루트 3이 있는데 여기가 2대 1인지 확인해 보면 2 곱하기 루트 3 되어 있고 1 곱하기 루트 2 되어 있죠. 아, 2대 1 내분점이 맞았던 거야. 2대 1이라는 건 어떻게 한 거예요? 3등분 냈을 때 두 번째 점,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이에요. 3등분 내면 요 정도가 3등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 정도. 맞아? 여기랑 여기가 3등분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잉잉잉 이렇게. 그거 중에 두 번째 점, 2대 1점이니까 여기가 C예요. 여기. 이해되나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몇 대면 내분점인지를 읽어낼 줄 알면 이 문제는 푸는 거예요. 이거 변형한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되게 알아보기 쉽게 나온 거고요. 이거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여기 있죠? 분자의 위치가 더하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다든지 하면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 알겠니? 분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2 더하기 1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거든. 봐봐. 이건 뭐예요? 2 더하기 1이니까 2대 1인 것 같긴 한데 2랑 누구랑 곱해져 있어요? 루트 3. 그럼 루트 3이 이쪽에 있어야 되고 얘랑은 누구가 곱해져 있어요? 1이 곱해져 있죠. 루트 2가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2에서 루트 3으로 바라봤을 때 2대 1인 거예요. 그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신경 써서 할 줄 알면 사실 저 유형은 어렵지 않게 해내거든요.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눈치 싸움이죠. 눈치 싸움. 몇 대면 무슨 점인지. 54번은 그런 의미가 담긴 문제였어요. 보고 겁먹거든 애들이. 54번은 보고 겁먹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유형 8로 가겠습니다. 유형 8. X좌표, Y좌표 동시에 있을 때 내분점 구하는 계산 연습하는 거야. A가 8, A, B는 2, 9인데 A, B를 1대 4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하고 얘가 7,1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일단 뭐 한다? 일단 더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자. 1 곱하기 B 이렇게 곱하자. 4, 8, 32. 그리고 Y좌표도 하자. 1 곱하기 9 Y좌표는 4A. 이렇게 한 게 얘래. 7이 되려면 위에가 35가 돼야 되니까 B는 3이면 되겠고, 얘가 1이 되려면 5분의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5가 되려면 얘가 5가 되려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5가 되겠지. 9에서 4 빼면 5가 되겠지. 찾았어요. A, B를. 자, 그러면 8, 마이너스 1과 3,9였단 말이죠. A, B가. 얘네들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래. 중점 어때? 어떻게 구하는데? 1대1 내분점이니까 2분의 X좌표의 합 8 더하기 3 Y좌표의 합 이렇게 돼서 2분의 11, 2분의 얼마나? 2분의 8이다. 이렇게 됐어. X 빼기 Y를 구하래요. 2분의 3 이렇게 구하면 끝. 됐나? 잘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공식 외운 상태에서 계산 연습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학교 시험에서 3개 정도 나와요. 3개. 거리 관련된 거랑 뭐 활용했던 거, 뭐 2차 함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퍼프스 정리나 뭐 이렇게 하고 내분점 무조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3개 정도 지금 오늘 학교 시험에서 할 걸 하는 거야. 한 번 더 해볼까? 58번보다 59번 할게요.
왜냐면 이게 문자가 많아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59번을 하나 더 해볼게요. 많아야 한 개 유형 정도 더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지금 벌써 42분이거든요. 시간이 59번 해보자. A는 1, 마이너스 4고요. B는 마이너스 4,11인데요. A, B 성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그러면 일단 미지수지만 그냥 더해요. 이렇게 더하고 M이랑 곱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다 표시하면서 연습하자. 다 표시하면서 연습하자. N 곱하기 1이니까. 근데 Y는 이렇게 곱했더니 11M, N은 4M 이렇게 했어요. 얘가 얼마래? 마이너스 2,5였어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X좌표는 봐봐 분자가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이에요. 얘를 곱하는 거니까 넘겨 정리하면 2M이고요. 넘기면 3N이.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11M 마이너스 4N이고 5M 5N이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은 안 해봐도 됐었어요. 안 해봐도 되는데 내가 해보는 거예요.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세요. 나중에는. 알았죠? 이거 하나만 하는 거야. 하나만 해도 같은 결과 나와요.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어.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M 대 N이 몇 대 몇인지 여러분 찾아내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비율이거든요. 이거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자, 봐봐. M 대 N은 몇 대 몇일까요? 이거거든. 여러분 배웠을 건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배웠어요? 비율일 때 뭐가 성립한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항상 같다. 자, 요렇게 곱한 것과 요렇게 곱한 게 같아요. N 옆에 누구를 곱했죠? N 옆에 3을 곱했고요. M 옆에는 몇을 곱했죠? 2를 곱했던 거예요. 3대 2였다. 됐어요? Y는 사실 비교해 볼 필요가 없었어요. 3대 2 내분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와서 맨 마지막에는 얘네 둘의 2대 3 내분점을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N 대 M. 그쵸? 자, 구하자. 5분의 2랑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이렇게 3이랑 곱하면 3 이렇게 됐고 2랑 얘랑 곱하면 2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여기는 10이니까 2 이렇게 해서 좌표가 구해집니다. 됐죠? 하겠어요? 이거 진짜 좀만 관심 있게 연습하면 이거 그냥 무조건 하게 되었어요. 시험 때까지도 사실 그렇게 연습 안 해도 다 되거든요.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내분점은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연습 꼭 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선분의 내분점 해볼게요. 내분점 활용까지는 할 수 있을까? 아까 좀 고민이긴 한데 저거 해볼게. 자, 미지수 포함해서 몇 대 몇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문제처럼요. 자, 0,7 있고 AB 성분을 K 대 7로 내분하는 점 찾아보자. 일단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되죠. K 플러스 7, K 플러스 7 이렇게 대입하고 이렇게 곱한 거 K 곱하기 0이죠. 이렇게 곱하면 7이 1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7K 그렇죠? 7K 이렇게 곱하면 0 그렇죠? 0. 이렇게 구한 녀석이 X좌표, Y좌표가 Y는 2X 위에 있대. 뭐에? Y는 2X 위에 있대. 점이 어떤 직선 위에 있으면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자. K 플러스 7분의 7K는 K 플러스 7분의 2 곱하기 14다. 분모는 됐어. 분모는 0이 되지 않으니까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K가 얼마예요? 그렇지.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분모가 0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날려버리면 돼요. 자, 이거를 응용한 문제를 하나만 더 해보죠. 63번 해보죠. 63번. 이것도 되게 잘 내거든요. 이거 63번처럼 또 잘 냅니다. 그 두 선분을 했는데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된대요. 야, y축의 특징이 뭐예요? y축 여러분, y축의 식은 어떻게 쓰죠? y축은 x는 0이 된다는 거야. 아, 이렇게 두 점이 y축에 의해서 m 대 n이 된대. 그러면 뭐가 0이라는 거예요? 이 내분점에 x가 0이야. 이거 풀라는 거예요. x가 뭐만 구하면 된다? x좌표만 내분하면 된다. y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x좌표 봐봐. 이렇게 두 개죠? 마이너스 7이랑 4.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해보자. 그러면 m 더하기 n 있고, 이렇게 곱하면 4m,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7n인데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모가 0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몇 m이 몇 m이에요? 4m이 7n이에요. 야, 이거 비율로 고치는 거 다시 해보자. m 대 n은, 자, n 옆에 누굴 곱해져 있고? 7. m 옆에는 누굴 곱해져 있고? 4. 그러면 7대 4였던 거야. 더 이상 약분 안 되는 비율 7대 4였던 거야, 서로도. 그럼 7, 4 더해서 답은 11인 거죠. 어떤데? 이거 되게 잘 내거든요. 이 유형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y축이 가르고 지나갔다. x축이 몇 대 몇으로 가르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y축이 가르고 지나갔으면 x가 0인 거고, x축이 가르고 지나갔으면 y가 0인 거야. 그러니까 x좌표만 볼지 y좌표만 볼지를 선택하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x가 0이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잘 내는 거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만 더 유형을 할게요. 10유형의 활용. 사실 활용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것까지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별의별 걸 다 내는데, 이 활용, 내분 외분을 활용하는 거를 내가 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내요. 무조건. 이건 거의 100% 출제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내분점 공식 외웠는지 정도를 묻고 싶어서 앞에 걸 낼 수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활용을 낼 거란 말이에요. 활용을 반드시 연습을 해야 됩니다. 64번. A는 마이너스 4,0이고 B는 1,2인데 직선 위에 이렇게가 됐대. 와, 여러분 이 식을 보면 반드시 뭐로 고쳐야 돼? 비율로 고쳐야 돼. 비율로 고쳐야 돼. 자, 그럼 봐봐. AB 대 BC는 BC 옆에 누가 곱해져 있고 1이 곱해져 있고, AB 옆에는 2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AB를 1이라고 했을 때 BC가 2가 되게 하는 점이에요. 알겠어요? 봐봐. 그림으로 그려볼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AB의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C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여기가 될 수 있고, 이쪽으로 한 칸, 두 칸, 폴짝폴짝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점 C의 좌표를 구하려는데 점 C의 X좌표는 양수이다 이랬어. 잘 봐. 유추해 볼 수 있다. 봐봐. A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4,0이에요. 이쪽에 있죠. 그죠? B는요 1,2니까 요쯤에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이 이렇게 연장을 갔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가면 여기가 C1이고요. 우리가 그린 그림에 이렇게 가면 여기가 C2예요. 그러면 누구의 X좌표가 양수겠어요? C1일까요? C2일까요? 그러니까 C1만 구하면 돼요. 자, C1만 구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알아냈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C1이야.
이게 활용인 거야.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서 내가 계산해야 될 게 내분인지 외분인지 구별해서 하는 게. 자, 봐봐. 여러분, 내가 A좌표 알잖아요. A좌표 알거든. 다시 쓸게. B좌표를 알아요. 그런데 C좌표는 다 미지수야. 얘를 모르거든, 내가. 그러면 내분이 편할까 외분이 편할까 이거거든. 사실은 여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B가 되게 해서 푸세요 라는 게 의도야. 교과과정상. 그런데 우리 외분을 배웠잖아요. 그럼 A에서부터 몇 칸 간 다음에 몇 칸 만에 B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칸 간 다음에 2칸 만에 돌아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아, 3대 2 외분점이 C인 거야. 이해되니? 요거를 할 줄 알면 여기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외분점이에요. 자, 외분점 어떻게 구한다? 빼! 일단 빼. 3 빼기 2. 3 빼기 2.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3, 1은 3. 이렇게 곱할 때 2, 4, 마이너스 8을 빼. 그러니까 플러스 8로 되지. 그 다음에 3, 2는 6이라고 쓰고 2형은 0인데 빼봤자 0이죠.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 됐어요? 11,6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비율을 가지고 그림을 상상할 수 있고 내분점, 외분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까지도 알아야 되고 이거가 사실 내분점, 외분점의 필요성이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내분점은 어디에 있고 외분점은 어디에 있는지 점들 사이의 관계를 볼 줄 아는 게 사실은 내분, 외분을 배우는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안 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공식 외워서 계산하라고 이거를 묻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내분, 외분을 배울 때. 그래서 이 활용을 할 줄 알아요. 자, 어떤 식이 나왔을 때 비율로 고치는 거, 비율로 고쳐진 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 그 그림으로 그린 것 중에 어떤 걸 구해야 되는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공식이에요. 공식은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되고 이것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한 번 더 연습을 할 거고 우선 숙제를 10유형까지는 해보고 오자. 10유형까지는 알았죠? 따로 프린트 숙제는 3개까지 오면 그때 다 같이 있을 때 되고요. 우선 10유형까지는 해보고 오자. 별로 많지 않으니까 잘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